LKB의 이광범은 우리법 연구회 출신으로 좌파 카르텔을 형성하여 국민 세금에서 변호사 비용을 반국가 세력과 짬짬이로 4억 6천만 원 가량 빼먹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LKB의 이광범은 탄핵 사건을 통하여 이익을 챙길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이익을 챙기기 위하여 대통령 탄핵은 8대 0으로 인용될 수밖에 없다고 선동과 조작으로 민주당 세력을 부추기고 헌법재판관들에게 압력을 가해왔다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LKB의 이광범은 민주당 전용 로펌으로서 많은 변호사 비용을 챙기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친중 배우인 김수현을 중국 진출을 도우면서 거대한 수익을 챙기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LKB는 친중 배우인 김수현뿐만 아니라 친중 매체인 MBC와 JTBC의 딜을 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국내 연예계는 중국 공산당 자본에 먹혀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수현은 친중 배우답게 중국 청소년을 위해 2억을 기부하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김수현은 중국인을 위해서는 선의를 베풀었지만 6년간 사귀었던 김세론의 간곡한 요청을 매몰차게 비정하게 뿌리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끝내 김세론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김세론은 LKB가 보낸 7억의 빚 독촉에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 김수현과 LKB는 한 몸이고 한 통속이었던 것입니다. 김세론은 철저히 김수현으로부터 사랑의 배신을 당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은 김수현과 이광범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김세론을 우습게 봤던 김수현은 끝내 광고계로부터 광고계의 손절과 위약금으로 손해액이 300억에 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김세론을 철저하게 이용하고 배신한 김수현의 사주를 통하여 숨겨진 비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수현은 김세론뿐만 아니라 극단적인 선택을 한 여성분은 최설리도 있고 구하라도 있는 것입니다. 마침 이재명의 주변에서 의문의 죽음이 계속되었듯이 김수현의 주변에도 의문의 여자의 죽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김수현의 사주를 보면은 무진년 갑인을 신축일 신묘시로 추정을 했습니다. 이 사주는 이날에 갑목이 투관하여 진토에 뿌리를 내리고 시지의 묘목에도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목이 매우 태왕한 사주인 것입니다. 사주에서는 태왕한 기운은 그 무게 때문에 그 기운이 땅으로 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에서는 이 뿌리는 줄기화를 통해서 토라는 꽃을 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에서는 토가 속칭 용신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 사주에서 반드시 토를 구하는 금과 토를 생하는 화는 희신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토는 절대 희신이지만 이 화와 금은 상대적 희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즉, 이 화가 토를 도울 때는 희신에 해당하지만
이 화가 토를 도우지 못하면은 희신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금 역시 왕한 목을 억압해 줄 적에 희신이 되고, 그렇지 못하면은 희신은 한신에 불과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 사주에서 이렇게 목이 강하면 반드시 토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주에는 지지에 진토와 축토가 있고 천간에 무토가 떠 있기 때문에 토가 확실하게 이 사주에 용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도 이 사주에 신신금이 있고 축토에 뿔이 내리기 때문에 토금이 탄탄한 기운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화토금의 흐름을 보면은 관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인 구조를 이루면은 직장인이 되기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주에는 화가 이 사주는 없기 때문에, 관이 없는 사주는 바로 이 인비를 쓰기 때문에 연예인이나 연구가나 직업에 잘 어울리는 것입니다. 즉, 이 사주는 인비를 쓰는 사주이기 때문에 배우에 잘 어울린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울로에서 목이 오면은 인생은 가시밭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가시밭길을 걷는다는 것은 온갖 관제 구설이 따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목기운이 매우 왕해지는 운기가 금년 1월과 2월, 양력으로 치면은 2월과 3월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2월은 인중에 병화가 있어서 화생토로 넘어가기 때문에 비록 목이라도 나쁘지 않지만, 이 기묘월 3월에 들어오면은 묘는 목국토를 하기 때문에 지금 관제 구설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올해의 운도 을사년이기 때문에 이 사화는 원래 화하기 때문에 화생토로 가야 함이 마땅하나, 이 사화는 사중에 경금을 품고 있기 때문에 축토를 만나고 신금을 만나면은 사유축 건국을 이루게 되어 금생수로 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뿌리에 해당되는 목이 발동함으로 해서 금극목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관제구술로 통한 손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주를 보다 근본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그림을 보면은 이 사주가 나무가 많기 때문에, 이 간목이기 때문에 큰 나무에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 있다는 것은 아직은 이게 가을이 아니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숲이 우거져서, 즉 이파리가 너무 무성하여 이 과일을 덮고 있으면은 과일은 햇볕을 받지 못하여 낙과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지금 이 사주는 봄 계절에 태어나고 여름이기 때문에 이파리만 무성하고 이 열매는 아직도 그다지 실체를 잘 드러내지 못하는 운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 이 모광월이 되면은 목이 왕하여, 다시 말해서 이 과일을 햇볕으로부터 차단해 버리기 때문에 이 과일이 낙과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일이 큰 나무에 주렁주렁 열렸을 때는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를 치고 이렇게 좋아하지만, 이 과일이 다 떨어지면은 여기에 환호하고 호응했던 그들의 폐는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과일 떨어지자, 낙화되자 내 인기도 떨어지고 이 과일도 부실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운이고, 사람의 본질적인 분석을 해보면은 여기에 있는 금은 금 운동을 하는데 신금은 음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운이 식의 역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운기 자체가
이 원곡에 보면 인묘진이 있는 것입니다. 인묘진, 이것이 인은 제살, 말하자면 컴컴한 데서 가두어져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이 어둠 속에서는 음심이 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둠의 기운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이 원곡에 보면은 인과 묘는 축까지 이게 다 어둠의 기운인 것입니다. 이 어둠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공정하지도 못하고 정의롭지도 못하고 이런 경우에 이것이 죄에 해당하므로 죄를 탈취하고 약탈하고 겁탈한다는 것입니다. 또 여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자를 겁탈하고 약탈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제가 사주에서 본인의 심상인데 이 심상이 이 목뿌리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뿌리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심상이 악인의 심상이고 그야말로 인간성이 매우 나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어둠에서 있기 때문에 남이 안 본다고 생각하고 남이 모른다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거짓말도 잘하고 사기도 칠 수 있는 것이고 쉽게 말해서 밤중에 도심이 동하여 훔쳐오는 것처럼 그러한 흑심과 도심이 동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사주에 이렇게 지지에 깔려 있기 때문에 악인의 심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또 이 목의 뿌리에 해당하면은 그야말로 인연이 닿는 것도 가시밭길일 뿐만 아니라 나쁜 인연이 닿게 되고 나쁜 마음을 먹게 되고 그런데 휩쓸리게 되는 것입니다. 보기는 김수연 씨가 아주 핸섬하게 부드럽게 생겼지만은 사주상에 이렇게 심상 자체가 매우 어둠에 깊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거짓과 사기와 이런 것을 뻔뻔스럽게 할 수 있는 비양심적이고 비도덕적인 심상을 가진 사주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울로를 보면은 멀쩡하게 흘러가니까 올해 이 관제 구설만 지나면은 또 언제 그랬냐 하는 듯이 흘러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40대에 들었으면은 미가 들어오면은 미는 목의 고장이고 이 미토는 묘를 만나고 인진을 만나면은 목기운이 매우 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6세가 넘으면은 김수연은 이 목의 기운 또 흉의 기운이 매우 강하게 동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잘 써야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옴이 이렇게 운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거는 가을의 기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기 때문에 이쪽에 오면은 바로 사오미 기운은 심판한다는 기운인 것입니다. 가을의 기운이기 때문에 알곡과 쭉정을 가리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데 내가 좋게 작용하면은 남을 심판하고 재단하지만 올해같이 사화가 사유축 건국으로 바뀌어서 내가 오히려 심판받는 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운도 사화고 세운이 사년이기 때문에 기묘월에 관제 구설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좌파 카르텔을 형성하여 엄청난 고수익을 올리고 있는 LKB의 이광범 사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주는 무술년, 을축월, 경자일, 정해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사주는 지지에 해자축 수국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수가 매우 태왕하여 수가 가장 이 사주의 무거운 기운에 해당하고 그래서 이 사주의 뿌리가 되어 흉함을 가지고 땅속으로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주는 화에서 꽃을 피우고 가장 필요로 하는
기운이 바로 이 화인 것입니다. 이 화를 도와주는 목과 토는 화를 도와주고 구해줄 적에 희신이 되는 거고, 화를 도우지 못하면 그냥 한신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주에서는 오행이 다 골고루가 있고, 특히 화는 약하지만은 무술토가 강하기 때문에 이 화토 관인을 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관인을 쓰면은 어떤 조직 관리도 잘할 뿐만 아니라 조직 속에서도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재관을 이렇게 잘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단체나 조직의 수장이 될 수도 있고 CEO도 되고, 또 사주가 좋지 않는 경우에는 이 재관의 구조는 프리랜서가 되거나 알바로 나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격을 보면은 이 사주는 축 중에 개수가 해자축 수방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상관격에 해당하고, 상관격은 흉격이기 때문에 상관격을 잡아주는 이 무토가 이 사주의 상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신을 잘 갖추고 있기 때문에 좋은 스펙과 좋은 재능과 자질을 일단 나름대로 잘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개수를 도와주는 경금이 또한 있기 때문에 그 활용 또한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주의 어떤 구조를 보면은 어떤 분야의 CEO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주는 화토가 바로 이 사주의 꽃이고 희신이고 용신에 해당하기 때문에 화토운에 크게 발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주의 특징은 해자축 밑에 이렇게 수국을 이루고 있고, 이것이 식상국인 것입니다. 이 해자축은 바로 세력의 규합이고 인맥의 규합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주변에는 자기가 철저하게 인연으로, 끈으로 전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렇게 방합으로 이렇게 잘 구성된 사람은 끼리끼리 아주 잘 밀어주고 당겨주고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범은 우리법 연구회의 회원들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그들을 바로 잘 밀어주고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광범씨는 전라도 출신이기 때문에 매우 전라도 사람 중심으로 철저하게 잘 뭉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방합이 가지고 있는 특징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과적으로 이 사주에서는 뿌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즉 기신에 해당하기 때문에 좋은 역할을 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좋은 결과를 낳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해자축 숙이 이렇게 강한 기운이 가을의 기운, 숙살지기의 기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남의 생사 여탈권에 많이 관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업이 남의 생사 여탈권에 많이 관련되는 변호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운이 이렇게 사오미 꽃길을 걷는 운으로 받쳐주기 때문에 LKB의 로펌이 그동안에 매우 잘 나갔던 것입니다. 특히 국가 세금을 잘 빼먹는 능력을 발휘해 왔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광범 LKB는 우리나라와 중국이 소송을 붙으면 중국 편에 들어서 중국으로부터 엄청난 비용을 받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이 사주의 기질에서 이렇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 운기가 잘 통했던 것은 남을 심판하고 남을 재단하고 이렇게 하는 운기, 이것이 공직의 관인상생 구조로 나아갔더라면 금사가 되었을 사주인 것인데, 이 사주는 이렇게 재관 쪽으로 갔기 때문에 이 사주에서 화생토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중의 간목은 목생화해서 목화로 가기 때문에 변호사, 로펌으로서
남의 생사 여탈권을 주무리면서 엄청난 부를 축적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운에서 쭉 해오다가 지금은 68세기 때문에 임신대운에 온 것입니다. 임신대운은 이제 정화라는 불이 수가 왕에서 불을 끄게 돼 있고, 그리고 이 금도 금생수하여 이렇게 점점 더 물이 불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이렇게 무술이기 때문에 큰 산에 그야말로 을목, 이 나무가 이렇게 아주 이쁘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을목이기 때문에 나무가 이쁜 나무고 아름다운 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와, 아름답다 하고 환호하고 호응하고 박수 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주에 이렇게 물이 많고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안반이 이래 있고 해서 아주 멋있다는 것입니다. 이 또 달까지 뜨고 별이 있어서 아주 아름다운 풍광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운이 오면은, 임신대운이 오면은 갑자기 물이 불어나고 비가 오므로써 이 달도 없어지고 별빛도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안 그래도 이 앙상한 겨울에 태어나서 이 앙상한 나무가 나중에 사람이 떠나고 나면은 아주 어산한 분위기가 되는 것이고 창기운, 냉기만 풍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한 운이 임신대운에서 맞이하게 되는 것이고 곧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광범에 꽃피던 화려한 시절도 이제는 서서히 막을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임수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의 운도 보면은 을사년 같은 경우에도 사유축 금국을 이루어 금생수하기 때문에 더욱더 자기 가는 길을 재촉하는 것입니다. 마침 가을비가 엄청나게 내리면은 겨울을 더욱 재촉하듯이 겨울을 향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광범의 사주와 동시에 생각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 사주인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도 이러한 금묘화실 삼분법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도 이 격이 바로 이 이광범 씨와 격이 비슷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해자축은 뭐냐면은 이렇게 기운이 살기, 숙살지기의 기운만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야말로 남을 심판하고 남의 목숨줄을 갖고 흔드는 그런 케이스라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 사주가 신자진 삼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해자축 방학과는 다른 것입니다. 요거는 끼리끼리 어떤 인맥 중심으로 조직을 혹은 단체를 운영한다면은 이 윤석열 대통령은 신자진 삼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발탁할 때도 인맥과 줄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재능과 자질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사주하고의 많은 차이를 드러내고, 마음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바로 이 진과 미에 있기 때문에 밝은 마음이고 정치하는 마음이고, 이쪽은 바른 정치를 한다면 이쪽은 어둠에 이익에 실리로 간다면 이쪽은 명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명분을 중요시하고, 그리고 사람을 쓸 때 재능을 너무 중시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아쉽다면 윤석열 대통령도 너무 재능만 보지 말고 좀 자기 사람을 썼으면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능만 쓰다 보니까 최근에 대통령 탄핵 사건을 맞이하면서 그야말로 배신자들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사주가 이렇게 재능과 자질만 보기 때문에 저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법 연구회 출신의 천대엽이라는 그 대법원의 행정처장이 있습니다. 그 사람 사주를 보니까 갑진, 병인, 을류, 경진인데 이 사주 역시 금이 매우 강한 것입니다. 금이 강하면은 이 사주는 금이 가시밭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 가시밭길을 벗어나야 목화에서 꽃을 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 역시 지금 현재 운이 보면은 역시 59세이기 때문에
임신대운 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이와 비슷한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화려했던 시절이 비가 내리면서 이제 그것을 종말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주에서 이렇게 지금까지 화려했던 그 변호사나 이러한 권력을 누렸던 사람이 이제 자기 사주에서 가을비를 제쳐가면서 자기의 화려했던 불을 끄고 어둠으로 차디찬 가을로 가고 있는 형국이고, 김수현은 잎이 너무 많아서 과일이 햇빛을 보지 못하여 낙과해버리는 형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주에 이 물상법과 또 운기법과 삼분법을 통하여 사주에 그 사람이 어떤 생각과 어떤 기질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그림에서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를 한번 살펴본 것입니다. 특히 이광범의 사주를 보면서 이 해자축을 보면, 해자축은 인맥을 잘 관리하고 인맥 위주로 사람을 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방합이 있는 사람은, 그것도 기신에 해당하는 사람은 카르텔 형성을 매우 잘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끼리끼리 해 먹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해악이 되는지 모릅니다. 반드시 이 카르텔은 해체되어야 하고 붕괴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